이게 웬일인가요? 파란불을 봤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코스닥이 거의 다 만회를 했습니다. 지금 2포인트만 더 회복을 해주면 빨간불 들어올 것 같아요. 상승 전환 가능해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유가증권 시장 2,500선 그리고 코스닥 700선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낙폭 만회 중인 상황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오늘장 스크리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핵심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사실은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각종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의 흐름도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먹구름은 가득이었는데 지금은 또 조금 맑게 개나 싶습니다. 흐름 좀 읽어주세요. 네,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이 쿼드러플 위층이죠. 항상 이 선물옵션 동시에 만기 전주에 많이 빠지면 그 주간에 월화 중에는 꼭 반등을 합니다. 안 올라도 화수에는 꼭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급락 이후에 지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2,500 전후, 그러니까 약간 2,500 깼다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급락을 했었습니다만 반대 매물들 소화하면서 시장 빨간색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닥 우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만기 주간에는 코스닥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옵션 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한데요.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하케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종목별로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HLB 그룹주들 좀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장품 섹터주들도 강세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화장품 섹터주들 대부분 강하고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한 또 최근에 약간 좀 부실화됐던 기업들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들 최근에 보시면 지난주부터 KC코트라든지 오늘 DYD 삼부토건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좀 부실했던 기업들도 일부 개별주들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미용 쪽들도 괜찮습니다. 보톡스 쪽에 휴젤 메디톡스 흐름 괜찮고요. 비만 쪽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대봉 LS라든지 전반적으로 비만 쪽들 흐름이 좋습니다.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금 거래소 쪽으로 넘어온다라면은 지금 자동차들 전환되는 게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었죠. 지금 환율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기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게임주들도 일부 좀 반등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약세, 상당히 조금 아쉬운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세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와 함께 이제 전력기기 쪽들도 연동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들도 다 하락하고 있고 전선 쪽들도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아이폰이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애플 관련주들 최근에 선의 시스템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BH 이노텍도 지금 소폭 좀 반등에 나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왕고래 테마,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포스코인터 요 정도 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대체로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마다 좀 조정이지만 항상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죠. 셀 빠지면은 사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반등에 나서면서 반도체의 빈틈을 좀 메워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쯤에 2,500선 안팎이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사봐도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사용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항상 불확실성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불확실한데 내가 뭔가 믿는 게 있다라면 배팅하는 게 맞겠고 나는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확인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확인되는 시점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불확실성과의 전쟁은 진짜로 좀 뭔가 좀 용감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주말에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나왔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 보시면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0.5를 내리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0.25를 내리자니 조금 더 이것도 어떻게 시장이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미국의 지표 나온 것들이. 또 궁극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다음 주 이제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이제 연준 회의하고 금리 결정을 되겠는데요. 이게 시장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0.5 내리면 내린다고 좋아하더니 이제는 또 0.5 내린다 그러면 진짜 경기 침체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뭐랄까요?
돈을 쥔 수급을 쥔 자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시장의 흐름은 확실히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엔화의 흐름에 영향을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건 안 봐도 요거는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금투세 이슈도 이슈입니다만은 엔화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환율 11원 넘게 올라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수출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디스카운트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완화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환율 하락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내수주 위주로 최근에 흐름을 좀 만들어 왔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수는 2,500 전후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지선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많이 빠져도 2,480에서 90 정도인데 오늘 찍었죠. 일단은 오늘 장 중에 2,500선대를 잘 유지해 주는지가 중요한데요. 뭐 일단은 만약에 지수가 많이 빠지면 항상 그 많이 빠져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또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지수랑 크게 연동해서 좀 보기보다는 만기 주간에 좀 특수성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무슨 종목을 사든지 간에 약간 용기가 좀 필요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 시도는 가능한데 빠른 손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일날 아침에 사면 오후 2시에 내가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뭔가 승부처가 안 나온다 싶으면 일단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이 방향을 타고 오후 2시 이후에 더 좋아진다라면 하루 더 넘겨보는데 그게 아니다라면 또 정리하고 그다음 아침에 대기하는 그런 좀 시도? 그러니까 계속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서두르기보다는 분할의 접근 내지는 실적이라든지 펀드멘탈 좋은데 시장 때문에 같이 휩쓸린 종목들을 조금 선별 투자하는 전략으로 좀 시장을 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 들어가더라도 손절 라인 확실하게 좀 잡고 이렇게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오늘 장 뭐 쉽사리 9시 구간 또 아직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짓기가 힘든데 어떤 식의 전체적인 좀 그림 그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좀 관심 섹터 눈여겨보고 계시는 대안이 있다면 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항상 아침에는 많이 빠지면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저점이 깨지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 거래소는 매도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코스닥 매수죠. 결과적으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많이 빠졌던 반도체도 일정 부분 올라오는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테크윙이라든지 뭐 제주 반도체, AD테크 이런 것들 소폭씩 올라오지만 믿고 지르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낙폭과되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강한 섹터가 그나마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미용 쪽들하고 비만 쪽들 이런 쪽들입니다. 경기랑 크게 상관없는 섹터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낙폭과대 종목들 대부분이 조금 일정 부분씩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왕고래 테마 쪽들도 이번 달 말쯤에 로드쇼 2차로 한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포스코 인터라든지 한국가스공사의 흐름은 계속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쪽들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제 생명보안법도 이제 어떻게 통과될지 여부 좀 봐야 되겠지만 뭐 ST팜이라든지 최근에 좀 바닥선에서 20에서 살아있는 종목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골라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종목수를 늘리기보다는 조금 슬림화시키고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당장 팔 수가 없다라면 일단 유지하시고 그 종목이 바닥이 나오면 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우위, 그 다음에 낙폭과대 화장품 대형주 우위 한번 좀 봐주시고 뭐 내수 쪽으로 보면 이제 계속 소매 유통센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이마트나 롯데쇼핑 조정은 조금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대차, 기아 요거 2개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면 금리 인하하는 거랑 지금 환율 올라오는 거 요거 2개 복합적으로 본다면은 자동차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대형주 단에서는 계속 LG엔솔이라든지 SDI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 그다음에 오늘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건설주들도 좀 반등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약간 해외 경기보다는 국내 경기 쪽으로 조금 집중하고 상반기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들보다는 하반기 들어서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의 조정을 잘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일단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들 낙폭과대 좀 활용하시고 거래소는 약간 자동차 쪽 한번 하고 이제 2차 전지 셀 쪽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종목군 콕 집어서 알려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